관상동맥이라는 게 이제 그 관상본다는 게 아니라 예. 관상이란 말이 이제 관, 임금님의 관, 네. 영어로 말하면 크라운인데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 코로나가 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데 네. 이게 관이 이 사람의 저 심장을 네네. 임금 왕의 머리라고 봤을 때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저 뒤에 저 그림에 보이는 혈관이 네네. 이게 영국 왕관 같이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은 심장의 이 베이스가 심장의 바탕이 이게 서클을 이루고 서클 원을 이루고 네. 그다음에 그 서클에서 나오는 분지들이 이제 머리 꼭지로 가는 분지들이 이렇게 왕관의 모양처럼 그렇게 예, 서클하고 그래서 루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게 그러니까. 예, 신라 왕관이 아니라 영국의 왕관 같이 이렇게 서클을 이루고 앞 뒤 옆에서 나오는 게 네, 크라운. 영국 왕관 같이. 그래서 관 모양이다. 신라 공관의 예, 예. 아니고 영국 왕관 이렇게 크라운. 그래서 예, 크라운. 신라 왕관은 그래서 크라운이 영어로 이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리 아터리. 그래서 관상동맥을 코로나리 아터리라고 그러고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시구나. 아니 그 머리에 그냥 손을 그냥 확 얘기하니까 그냥 와닿네. 네네. 내가 표현을 어떻게 잘 아유, 못하겠어. 네네네. 저는 알아듣는데. 예,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멋있게. 심혈관 조영술도 하고 하면 이제 관상동맥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이제 심장 안쪽이고 협심증이라는 건 이제 어떤 심근경색과 좀 다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낄 때 네. 이제 용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환자가 가슴이 조인다. 네. 심장이 좁아진다. 네. 아주 심장이 무거운 돌로 이렇게 누르듯이 좁아진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협심증이라는 심장이 쪼인다. 하는 게 이제 증세로 나타나는 게 협심증이라는 용어고 네네. 이제 심장의 근육이 이 혈액이 가지를 않아서 괴사가 되는 그런 병리학적인 진단이 심근경색이고 그거의 원인은 동맥이 경화가 돼서 막히고 혈전으로 막히고 이런 거는 이제 심근경색의 원인은 혈관이 동맥 경화, 동맥이 이제 혈관,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이니까 그게 경화가 됐다 그래서 동맥 경화증이 원인이고 그래서 동맥 경화증이 원인이 돼서 심장의 혈관이 막혀서 심장의 근육이 말하자면 괴사가 되는 쉽게 말하면 썩는 그런 거를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고 이제 협심증은 우리가 느끼는 증세가 가슴이 좁아진다, 눌린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학 이런 거를 너무 복잡하게 이제 말하면 좀 곤란하지만 협심증은 대개 혈관이 좁아지기만 했지 심장의 근육이 괴사가 일어나기 전의 증세를 일반적으로 협심증이라고 하고 이제 괴사가 아주 심하게 100% 막혀서 피가 아주 가지 않는 경우를 이제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죠. 여기 잠깐 그 중국 쪽에서 질문이 왔는데요. 어릴 때부터 심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장의 박동율. 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1분마다 110으로 된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고 점점 성장하면서 점점 불편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좀 부정맥인가요? 부정맥 쪽. 부정맥 파트라서 지금 협심증을 주제로 하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맥도 항상 110으로 고정이 되지는 않을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맥박이 평소에 빠르다는 얘기인지 갑자기 빨라졌다 늦었다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계속 빠른 상태로 있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24시간 심전도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24시간 심전도를 가까운 병원에서 아마 했을지도 모르는데 해가지고 무슨 원인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게 그 병을 갖고 계신데
근육이 줄어드는. 아, 근육이 줄어드는? 네. 어릴 때부터. 그거는 지금 여기 협심증하고 맥박 빠른 그 증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네. 다 그럼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또 네. 상담을 시간 这 있으면 个 하고. 这个您的于哥哥，你的那个脉搏动的 지금 频率，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 성출되고 它 있어서. 它这个频率说是24小时监看过的吗？如果不是24小时监看过的话，你需要去观察一下。然后这个病，你的这个肌肉收缩的病和这 여러분 个 그 놀라지 心脏 마시고요. 脉 저희들이 是 지금 不是一个 중국 不是一个 사람들도 问题 시청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저는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협심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일종의 신경경색과 좀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거라서 있는데 협심증은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상. 그런데 그걸 새로 알게 됐는데 의사로서도 야. 근데 왜 이렇게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증상은 왜 생겨요? 협심증에서? 그것도 이제 협심증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통증이나 이런 어떤 교감신경의 흥분, 네, 갑자기 네. 긴장을 했을 때 가장 예민한 게 심장하고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대표적인 이제 증상인데 두근거리고 이제 하는 거는 심장 때문에 그런 거고 소화가 안 되고 하는 거는 이제 대장, 소장, 위장에 이제 그 교감신경 작용이 예민해서 그런 건데 근데 협심증 안에 심근경색이 있다고 봐야죠. 일반인들은 심근경색인지 그러네요, 모르잖아요. 저 네. 가슴이 그냥 쪼이는 게 오래 간다, 심하다 이런 것만 알지 네. 협심증만 알지 아 이게 협심증이다. 또 괴사 가역적 변화가 있다, 심근이 뭐 썩었다 이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기사 쓸 때는 그냥 그 맞아. 혈관이 완전 막힌 게 아니라 좀 혈관이 좀 좁아지거나 뭐 이렇게 좀 약간 살짝 막혔을 때 우리 협심증이라고 그랬고 완전히 막혔을 때 신경경색이라고 얘기를 근데 했는데 완전히 막히는 거는 정밀 그러네요.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안 익히던 때는 협심증이란 건 심장이 쪼이는 증상. 그렇죠. 응급실에 왔을 때는 다 협심증으로 오는 거지. 와, 그걸 지금까지 몰랐구나. 이 선생님도 잘 안 빼주고. 이게 이제 심장이 썩었다고 그렇지, 표현하셨는데 그렇지. 네,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의 일부가 저렇게 시커멓게 괴사가 그러니까 저런 심근경색증은 이제 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그러면 우리가 수술할 때 눈으로 보면은 색깔이 주변하고 확실히 저렇게 다르거든요. 아 그러면 심근경색증이 왔다 하고 그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해봐가지고 피가 혈액이 순환이 전혀 안 된다. 네네. 그때 알 수 있는 교수님 증상이죠. 실제로 저렇게 색깔이 시커멓게 변합니까? 네, 실제로요? 네, 달라요. 우와 완전히 대박이네요. 저렇게까지 검하지는 않지만 네네. 확연히 심근경색이 색깔이. 있는 부위하고 네네. 다르고 두 번째는 육안으로 뛰지를 구별이 않아요. 된다. 그 부위는 뛰지를 않으니까 네네. 수축이 360도에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뛰고 다른 부위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는 와. 뛰지를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심근경색이 와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질문이 오셨는데요. 중국에서 질문이 많이 와. 이게 항상 기분이 나쁠 때나 우울할 때 이렇게 가슴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런 심근경색이랑 다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편하게.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 이런 걸 좀 묻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게 초기 증상이 있습니까?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죠. 있어요? 초기 증상이 있는데 이제 그 좀 애매모호한 경우를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네. 되게 이제 기저 질환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네, 네. 아주 선천적으로 혈관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 되게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또 운동 부족, 담배 핀다든지 또 가족력이 있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그런 사람이 언덕을 올라가거나 또 담배를 피거나 또 조금 봄에 이제 겨울에 푹 쉬고 잘 먹다가 봄에 갑자기 뭐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든지 마라톤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밥 많이 먹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좀 뻐근하다. 그럼 100% 협심증이죠. 그런 증세는. 네. 뭐 이제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잘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심증은 근데 예민하게 내가 저 전문가가 볼 때는 거의 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은 저 협심증이 좀 발생할 수도 네. 있겠는데 네. 그러면은 저는 운동부와 심전도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부와 심전도를 해서 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정밀 검사하기 전에 감을 잡는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운동부와 심전도를 해보면 무슨 효과냐? 우리가 트럭의 엔진에
힘이 좋다 나쁘다 하면 언덕 위에서 빈 트럭을 굴려 내려가는 거는 똥차가 언덕길에서는 빠르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네. 네. 짐을 많이 싣고 언덕을 15도, 20도 경사를 올라갈 때 스피드가 얼마나 나느냐. 그때 엔진이 무리가 그렇지. 없어야 네. 그게 이제 우리 심장도 그렇지, 똑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워서 건강검진 뭐 500만 원짜리,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건강검진 강남에서 받았다. 이게 심전도를 반드시 심장은 운동부와 심전도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아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비싸지 사람인데 않습니까? 그 검사. 그 보험료. 보험료 31,100원. 아, 10분만 뛰면 되고. 10분만 네. 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그렇게 하면 거예요. 되겠네요. 운동과 심전도. 안 뛰는 사람은 10분 뛰는 것도 쉽지 않아요. 10분도 뛰기 힘든 사람도 근데 있지. 이분 같은 경우는 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휠체어 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휠체어에서 운동하는 또 기계가 있긴 있는데 아. 다른 운동을 시켜보면 되죠. 아. 심전도를 달고 하여튼 무슨 운동이든지 운동을 심장이 조금 무리를 부하를 걸어줘서 심장의 심전도 팔을 보면은 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ST8하고 그러면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도 이 테스트 그거. 할 테스트 할 수 수 있단 一个呢，如果 말이죠. 是您是能走动、能跑动的话，就要用跑动这样的 또 方 이게 式去 중국말로 测 또 试一 해서 下， 이게 您是不是有这个 저희들 心 우리 脏问 저 题。 중국 然后 방송 如果是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국 然后如 방송입니다. 果是 네. 如果您是不能走动状态，它还有另外一些运动可以让您 자 去 그리고 诊断这个病。所以如果你诊断出来这个病真的存在的话， 이 到 마치 时候就是确实是因为这个病而难受的，因为三星它那个会长去世的时候也是因为有这样的问题，然后逐渐变大的。 네. 하오. 네, 잠시 이제 중국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네. 네, 너무 관심 많으셔서. 무증상 심금 허혈도 있죠. 그렇죠. 이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 증상이 없어도 네. 꼭 체크를 해보는 게 해야 돼요. 좋겠네. 해야 그 돼요. 저게 마치 운동부하.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뇌 졸중의 그 네. 일과성 내 뭐 허혈 발작, 허혈발작이랑 비슷한 네. 그런 건가 봐요. 네. 심장에도 그러겠네요. 꼭 증상이 없다. 뇌혈관도 마찬가지고 뇌졸중에 꼭 뇌졸중으로 마비가 오지 않더라도 위험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꼭 해보셔야 돼요. 60대 이상 뭐 이렇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도 마찬가지. 심장하고 뇌는 거의 비슷해요. 마찬가지. 그래서 좋은 네. 질문들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많이 고- 하셨네요. 예. 교수님 여러 하시나요?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박경선 혈중 아저씨 진단은 이제 이렇게 증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심전도 운동 여기 운동과 심전도 있네. 네. 바로 저기 운동부하 검사 네. 바로 위에 그, 네. 그 트레드밀에서 뛰는 네. 그런 장면. 맞아요. 트레드밀. 저런. 그렇게 해서 부하를 걸어줘야 슈运动 심장이 이제 像这样 건강한지. 네네. 这样。 그 제일 중요한 검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운동부하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 초음파 제일 검사가? 정확한 검사는 오른쪽에 심혈관 조영수를 해보면은 움직이고 있는 걸 동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그러나 우리가 입원을 해서 조금 네네.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저거를 바쁜 환자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힘들죠. 10분만 와서 잠깐 외래에서 뛰고 가면서 심장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가장 중요한 부하 검사가 운동부하 검사라는 거죠. 네. 그거를 하면은 31,100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보험료로. 그래서 그거 투자해가지고 저 심장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핵의학 단층 촬영도 중요하고 네. 심장 초음파도 많이 하죠. 네. 근데 초음파가 지금 보험이 안 돼가지고 지금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거는 시간도 이제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이제 예약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 검사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초음파 검사가 왜 1시간씩 걸리는?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뭐 예. 짧게 보면 2, 30분이면 되는데.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망률이 그래 여기 표가 이제 나오네. 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도 와. 통계일 거예요. 16년도 통계네. 17년도까지 나왔는데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악성 신선물이라는 게 이제 암인데 지금 추세가 보면 뇌혈관 질환은 조금 뭐 감소를 하는 추세고 심혈관 질환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네. 저거 두 가지가 다 이제 혈관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도 거의 뭐 90%가 혈관 질환이고 이제 심장 질환도 혈관 질환인데 저기 악성 신성물이 우리나라가 이
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상하게 좀 비율적으로 많아요. 지금 네. 많은데 우리의 식생활이나 그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아까 그런 지적한 대로 네.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문가들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두 개를 합하면 암보다도 오히려 많았으면 많았지 절대 적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중국 분이 셰셰라고 그러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쎄쎄. 미국은 대들이 쎄쎄.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이렇게 예? 네. 그 혈관에 어떻게 보면 뭐 찌꺼기라고 그래야 되나 네. 예?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그래서 서서히 막히는 네, 거고 그렇죠.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그러면 이제 거고. 혈관이 이렇게 네. 복잡하네요. 아. 예? 네. 예. 就是血管。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점점 이제 네, 가까워지는데 네, 네. 예. 그래서 스텐트 시술하고 시술은 뭐고 수술은 뭐예요? 여기 밑에가 조금 가렸는데 네, 이게 조금, 조금 예. 저거를 좀 올리는 제가 저거를. 이걸 네. 조금 이렇게. 바꾸면 아 이게 지금 네. 인물들이 없어져 버렸네. 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심장 혈관을 고속도로에 비유를 저희들이 잘해요. 네, 그래서 네. 오른쪽 심장으로 가는 거를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우리 서울에서 지방을 갈 때 그 심장 동맥 대동맥 기저부에서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거를 서해안 고속도로의 오른쪽 관상동맥 우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네. 서해안 고속도로 또 이제 저기 사진 맨 왼쪽에 보면은 저 좌전행지라는 게 있는데 너무 하여튼 전문적인 용어지만 왼쪽에 앞쪽으로 오는 혈관이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경부고속도로 뭐 이렇게 비유를 하고 또 저쪽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저쪽 뭐 중부고속도로 이렇게 비유를 이제 하자면은 고속도로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고속도로가 덮이고 파괴가 됐을 때 그 고속도로를 직접 뚫어주는 그게 시술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게 도로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거기를 그대로 두고 치료를 할 수가 없고 고속도로를 뚫을 수가 없을 때는 아예 국도를 새로 만들어주는 게 수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속도로 시술은 그 손상이 있는 혈관을 직접 그 가이드와이어 철사를 넣고 풍선으로 부풀려서 스텐트를 넣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수술은 많이 막혔거나 너무 손상이 심할 때는 국도를 새로 혈관의 길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네. 여튼 수술은 왠지 좀 과거에 많이 수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했죠. 네. 근데 지금 좀 트렌드가 이제 시술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 우리 성컴님 네, 심전도 검사 비싸잖니. 우리 심전도 검사도 그 사실 운동부하 검사 전에 심전도 검사가 가장 한데 심전도 검사는 좀 운동부하 검사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건가요? 네, 심전도 검사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성컴님이 심전도 검사 비슷하지 않은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한 게 심전도는 뭐 당연히 심전도 엑스레이는 찍어야 되고요. 혈액 검사랑 콜레스테롤 검사 엑스레이는 찍어야 되는데 그 심전도만 가지고 심장 협심증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예측하는 거는 아니라 이거죠. 근데 내가 협심증이 뚜렷하다. 나는 한 50m만 걸으면 언덕을 올라가면 숨이 차고 막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운동과 심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협심증이 거의 들으면 전문가가 들으면 확실하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운동부와 심전도는 좀 애매모호할 때 이게 협심증인지 아닌지 뭔가 좀 진단을 하고 싶은데 모른다. 그럴 때 운동부와 심전도를 하라는 거죠. 협심증이 확실하고 심근경색증이 확실한 분을 갖다가 운동을 하고 뛰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돌아가시니까 잘못하면 심장 마비가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kom님 잘 아시겠죠? 그렇지.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네.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서 그 심장이 쫄깃쫄깃한 느낌 그런 게 쫄깃쫄깃. 그래서 심장이 운동부와 쫄깃쫄깃. 심전도를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심장 문제는 아닌가 보다 이게 이렇게 알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럼요. 一定要去检查才能知道这些 교수님이 问题，因为 명쾌하게 这些是 답해 比 주셔서 较 감사합니다. 아, 예, 예. 比较难弄的问题。 감사합니다. 셔셔. 아, 难 셔셔. 问题的。 미안합니다. 막 헷갈려 지금. 现在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시술 말씀을 하셨고 네. 수술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但是不能 여기 그림에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스텐트라고 적혀 있는 왼쪽 이 사진에 이게 检查 이제 才能知道。 이 병변이 있는 하얀 부위가 좁아진 부위인데 거기에 스텐트를 넣어서 넓히는 것이고 좁아진 예, 부위를. 예,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좁아진 부위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왼쪽에 이렇게 국도가 나 있잖아요. 이게 네. 바이패스 그라프트라고 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수술이죠. 그래서 네. 네, 수술은 병변이 있는 부위를 뛰어넘어서 새로 국도를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우회도로를 우회도로 네, 네.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수술. 그래서 시술은 병이 협착이 있는 부위를 직접 건드리는 것이고 아, 네. 수술은 그 부위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준다. 수술 이름도 관상동맥의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니까 관상동맥 이식술 또는 네. 관상동맥 우회로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크텔레콤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저희가 잘 나온 네. 우리 인물들도 나오게 그래서 해주셨지. 예. 설명을 너무 잘 네. 해주셔서.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요. 예. 그 시술이 이제 스텐트 그렇죠. 스텐트. 예,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개흉, 뭐 개흉? 개복, 배를 여는 거는 개복이라고 그러고 가슴을 여니까 개흉술이라고 난 그러는데 개흉내 낸다는. 네, 개흉.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개복을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개복은 개복, 배를 그렇지. 여는 거고 예. 가슴을 여는 거는 개흉이라고 개흉이지. 그러죠. 그래서 예. 가슴을 열고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고 입원도 일주일 이상 오래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수술을 싫어해요. 네네. 아니 저라도 수술을 안 그렇죠. 하고 시술을 네, 할 수 있으면 있겠지. 당연히 시술을 하죠. 근데 시술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뭐 당연히 이 절개를 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감염이 없고 입원 네네. 기간이 뭐 하루 이틀이면 되고 짧고. 그다음 네네. 그리고 수술은 전신 마취도 준비해야 되고 또 수술방도 저기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오면은 뭐 바로 수술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주 응급인 경우에는 하지만 그래서 네네. 그러나 시술은 바로 2시간 내에 네. 조영술을 하면서 조영술을 하는 동시에 또 스텐트를 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시술의 영역이 있고 네네. 수술의 영역이 달라요.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수술하는 사람은 이건 수술해야 된다, 시술을 해야 된다 하지만 네네. 대부분 수술은 네네. 복잡한 경우에 수술을 하고 시술은 네. 좀 간단한 경우에 시술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역이 나눠져 있다. 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시술의 단점 한번 볼까요, 교수님? 네, 시술의 단점. 시술의 단점은 이제 아까 혈관이 네네. 저 고속도로가 심장으로 가는 동맥 혈관이 복잡하고 네네. 석회화가 돼 있고 혈전이 돼 있고 길게 좁아져 있을 경우에 거기를 뚫어 가지고 철사를 집어넣고 그렇지. 안 뚫려지는 거를 뚫어놓고 억지로. 흰손으로 하면 어차피 스텐트를 넣는 거는 혈관을 찢는 거거든요. 혈관을 혈관 찢어가지고 찢어요? 찢어지죠. 좁아. 아이게 석회화가 돼 있고 아니 동맥이 많은 경화가 사람들이 되는데. 찢는 거보다 그 막힌 걸 뚫는다고 생각하지 찢는다고 아니, 찢어진다 뚫는 게 아니고 찢는 거예요. 찢는 찢어가지고 이 좁아진 거를 뚫어가지고 이거를 벌려주고 스텐트를 안 어무러지게 넣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경화가 돼 있는 부위가 혈관이. 석회화가 많이 돼 있고 네네. 또 혈전이 있고 막 불규칙하고 긴 거를 철사를 억지로 넣어서 막. 억지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하면은 합병증이 더 많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요새 약물 스텐트가 좋은 게 나왔다 해도 길고 복잡한 거는 수술로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사전에 이게 석회화가 심하다 안 심하다 알 수 있죠. 알수 있습니다. CT하고 조영술을 하면은 그게 나오니까. 근데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먼저 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술을 할 만한 병변이면은 네네. 짧고 네네. 또 한두 개 이렇게 좁아져 있고
또 석회화가 심하지 않고 네네. 병변이 좀 짧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술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맞고요. 근데 네네. 길고 혈관이 여러 개고 또 그 병변이 석회화가 심하고 혈전까지 있다. 그런 경우는 수술로 가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영역이 조금 다르다.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요새? 그 그래서 시술과 미국 시술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한 뭐 환자 5명이면은 네. 한 뭐 3명 정도는 시술로 가고 네. 한 2명 정도는 수술로 가고 6대 4네. 네. 그렇죠. 60%는 네. 시술, 네. 40%는 수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20대 1, 3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내과에서 와. 시술하는 게 네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외과 의사들은 아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심장 내과 의사분들 좀 미안합니다. 아니, 다 그런 게 아니지만 너무 실력이 좋은 거 아닌가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심장 내과 의사분들이 좀 그만큼 적극적이다. 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스킬이 그거를 또 좋아서 그럴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또 하면은 우리는 또 재형조축 든다고 나중에 또 수술하러 다 오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웃고 있어요. 아, 좀 방송에 부적절한 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원래 이런 제품이 아닌데. 심장내과 네, 네. 여기를 절대로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재형조축. 제형조축. 아, 그만 좀 상기시키고요. 제가 우리 외과 의사들이 하면 여기 세 분 다 너무 중국인 그걸로 봤을 때 너무 미남이시라고. 쎄쎄. 쇠쇠. 이제 쇠쇠. 네. 이제 스텐트 시술 부위는 그래서 세계 동맥에서 많이 하는데 어떤 네. 동맥으로 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네. 다리에 있는 혈관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손에 요골동맥을 많이 이용해요. 지금 저 위쪽 사진이 다리에 네. 있는 혈관을 이용을 하는데 다리에 있는 혈관은 복부 대동맥 또 장골 동맥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를 통해서 꾸불꾸불한 복부 대동맥을 통해서 또 대동맥공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석회화나 혈전을 이렇게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카테터도 길어야 돼요. 네. 근데 요골동맥 쪽은 동맥 경화가 적어요. 팔은. 그렇구나. 팔이 적어요. 그리고 이 피가 났을 경우에 누르기가 좋아요. 그렇지. 여기만 누르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저 사타구니 쪽은 두꺼워가지고 피가 어디를 뚫었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피가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요즘은 요골동맥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주 유행이고 뭐 대부분 요골동맥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저 두 군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개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중국도 이런 시술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中国现在 화해병원 也都是用这样的施术，不是手术，非手术。 이게 이제 그 시술 사진이죠 지금?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뭐 스텐트 시술이 맨 왼쪽 위에 누르면은 나올걸요 아마 여기가. 예. 여기 이제 여기는 오른쪽 서해안고속도로 저기 어디 좀 평택이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저기 어디 중간에 바란쯤 됐을까. 거기가 막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저게.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막혔네요. 막힌 거 있고 또 이제 오른쪽에 여기를 보면은 네네.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를.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철사 유도선의 위에 풍선으로 좁아진 데를 일단 찢어요. 이렇게 찢는다고. 뚫는 게 아니라 거기를 찢는다고 이렇게 찢어서 넓히고 그다음에 저기 보이죠? 그다음에 왼쪽 아래 스텐트 입힌 풍선을 씌워서 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저렇게 해서 스텐트가 씌워진 채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처음보다 이제 마지막 게 확실히 그냥 네, 막힌 확실히. 거죠. 네. 굉장히 있군요. 그래서 단일 병변인 경우에는 이렇게 스텐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하면 교수님 제일 처음 거랑 처음 거랑 거기 좁아진 게 네. 이렇게 스텐트 시술도 이렇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복잡지 않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아주 부분적으로 이렇게 맞게 누가 봐도 한 군데고 네네. 길지 않고 네네. 석회화가 심하지 않는 경우는 저런 스텐트 시술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기 이제 스위스의 그룬치히라는 의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스텐트 없이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심장병 치료에 1차 치료로. 그래서 저런 스텐트 시술이 저렇게 효과적이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근데 저렇게 효과적이기도 발달하고. 하지만 결국 우린 서양에 비해서 서양에서는 6대4 비율로 네. 그 수술이 40%인데 우리는 30대 1.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시술을 많이 하는. 아니 30%까지는 아니고 한 20% 정도. 20%. 3명, 4명은 시술을 하고 네. 1명, 2명이 이제 저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한 20%에서 30%가 수술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또 많이 실력이 네. 뭐 월등하다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뭐 실력도 긍정적으로 있고 보시면. 제가 네. 보기에는 환자분들이 네. 많이 수술보다는 나는 아, 웬만하면 시술. 시술을 해보겠다. 하겠다. 저 개흉을 안 하고 그 선호도가 미국 사람들은 의사가 시키면 그냥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수술을 해도 그런 선호도가 좀 강해요. 분들이 수술을 안 하겠다는. 그래서 시술이 좀 많지 않나. 그런 드디어 이제 개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수님이 네. 제일 뭐 제일 잘 아시는.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가슴 안쪽에서 들여다본 사진이에요. 왼쪽 개용 수술을 할 때. 근데 두 개의 혈관이 이렇게 위에서 가슴 벽을 타고 내려가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내흉동맥인데 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저거를 띄어서 이제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힌 부위를 지나서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국도를 만들어준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 혈관을 띄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인데 저 혈관의 크기가 딱 관상동맥의 혈관의 크기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붙이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 혈관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흉부외과 의사를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준 혈관이다 할 정도로 저게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관상동맥 이식술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고 저거를 띄었다고 해서 가슴에 무슨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데서 다 혈관이 이렇게 저 축부 혈로가 있기 그럼 때문에. 정말 그 이식용으로 하나 예비해 이식은 주신 맞아. 거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다. 예. 오. 그래서 저런 혈관을 저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이제 붙여놓은 후에 이제 사진입니다. 왼쪽은 띄기 전에 저렇게 혈관이 생겼다. 저건 개용을 해서 들어가야죠 얻을 수 있는 그렇죠. 혈관이잖아요.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이제 가슴 뼈를 가운데로 나누고 나서 이 리트렉터라고 해서 당기는 걸 당기면서 혈관을 이렇게 박리하고 있죠. 저게 이제 굉장히 힘들죠. 이게 확대경을 쓰지 않으면 잘 안 보이고. 좀 무시무시하긴 하네요. 아무튼 좀 뭔가 개용을 한다는 게. 네. 아유, 서거선언님 2,500원 고맙습니다. 아유, 깨돌이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중요한 중국 분들이 많이 예. 보시네. 우크텔레콤님 감사합니다. 중국 분들이 예. 정말 많이 보시고 중국말 보시고. 니하오. 제 팬분이에요. 네? 나중에 오. 박사랑 같이 방송해야 본인이 할 중국말로 해서 얘기를 자꾸 해줘. 네. 우리는 아, 한국말 할 제가 너무 테니까. 죄송해서 네. 끊길까봐. 이게 아, 他们让我总给你翻译。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 이식술.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나 네, 전부가 아까는 이제 시술 사진을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제 실제로 그 아까 저 바로 전에 가슴 안쪽에 있는 그 내흉동맥을 띄어가지고 이 좌전행지라고 경부고속도로 한 오산쯤에다 붙인 거죠 지금 왼쪽 사진이 저기 계속 지금 저 가잖아요 여기가 저쪽이 거의 이거는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100% 막혀가지고 철사로 뚫을 수가 없는 환자였어요. 저기 보면은 여기 어딘가 여기가 100% 막혀가지고 막혀서 철사로 여기서 뚫을 수가 없어서 이 내흉동맥으로 여기 이제 오산이나 평택쯤에 붙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잘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오른쪽은 이제 다리에 또 대복제 정맥이라고 하지 정맥이 있어요. 하지 그 정맥을 이용해서 이제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 되게 그 다리에 있는 정맥을 떼가지고 그 혈관을 이식시키는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대흉 그쪽에 동맥을 내흉 동맥. 활용을 동맥이 훨씬 수명이 길어요. 아. 수명이 길고 왜냐하면 정맥은 크기가 큰데 관상동맥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큰 혈관을 작은 혈관에다 붙이면은 암만 해도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죠. 혈류가 다르니까 서서히 가다가 빨리 흘러야 되고
근데 내흉 동맥은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혈류가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군요. 동맥은 평소에 동맥 혈압 120에 80이면 그 혈압을 받은 혈관인데 정맥은 압력이 없는 혈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동맥으로 이용을 하니까 갑자기 압력이 없던 정맥이 120에 80이라는 압력을 받게 되니까 수명이 동맥의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정맥을 왜 씁니까? 요즘 정맥 안 없으니까. 씁니까? 요즘 쓰기는 쓰는데 내흉 동맥을 다 쓰고 또 막혀서 또 이식을 해야 되는데 또 뚫어줘야 되는데 없을 때는 정맥 다리에 정맥을 쓸 수밖에 그 없죠. 무조건 첫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는 네. 내흉 동맥을 내흉 쓰고 쓰고. 그걸 다 쓰고 나서 없으면은 이제 정맥으로 쓰는 거죠. 그럼 수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보통 심장은 몇 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뛰는 거 아니에요? 아, 심장은 죽기 죽기 전까지. 전에는 계속 뛰어요. 죽기 위해서 영원히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면 안 멈춘다. 他说心脏的寿命是到死为止， 그, 死之 그 前 농담이에요. 죽기 전까지 뛰는군요, 심장이. 네, 그렇지. 신기하다. 큰 깨달음, 내가 너무 농담이 좀 심했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虚征是什么？ 이게 자. 이제 개용술 한 거고. 아, 네. 개용 상처가 저렇게 너무 긴데요. 양쪽 조복지가 아, 있고 길다. 일부러 길이 긴 걸 길어요. 보여줬어요. 저렇게까지도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저거보다는 되게 적게 째는데 한 뼘 정도 이렇게 째는데 저렇게 이제 흉터가 남기 때문에 여자들은 수술을 잘 하기를 조금 이제 꺼려하는 그렇죠. 면이 네. 있죠. 다리도 또 비키니는 못 입겠네. 이렇게 네. 근데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놓인대요. 네. 아, 심장 수명이 예, 그렇지. 죽기 전까지는 심장 수명이 너무 진작에 진작에. 들구나.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우리가 미안하네요. 네. 이게 사람 수명은 정확히 차겠네. 그렇지. 아니 심장은 그러니까 뭐 저 중간에 힘들다고 좀 쉬었다 뛰고 뭐 또 다시 뛰고 이런 거 없어요. 뛸 때는 계속 뛰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심장 보니까 수축하고. 이게 아래 사진이 동맥 뛰는 거예요, 정맥 뛰는 정맥, 거예요, 정맥, 뛰는 다리, 아이고야. 그 위에 다리 연관 뛰는 다리, 저걸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정맥을 뛰고 있는 네, 네, 것 저렇게 같은데? 이 뜁니다. 영상이 가끔가다 이 수술을 그 리얼하게 보여주셔. 아주 이현 시청자분들 얼마나 저렇게. 이거 그러니까. 정맥. 이것도 정맥입니까? 정맥. 또 동맥처럼 생겼는데.静脉 저게는 이제 양쪽을 띄었기 때문에 정맥일 수밖에 없고 동맥은 대개 한쪽을 놔두죠. 그거를 뛸 필요가 없죠. 거기 피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동맥 피가 붙어 있으니까 끝에만 띄어가지고 여기저기 붙이는 거지. 정맥은 다리에 있으니까 양쪽을 저렇게 띄어가지고 이제 심장 쪽으로 와서 네네. 붙이는 거고. 그렇지. 그렇군요. 이 개용 수술이라 하면 이제 开 다 心手术 이런 걸 해야 그런 거 되니까 해야 돼. 네, 좀 보기엔 좀 그래요. 네. 찝찝하지. 아, 보기도 그런데 네. 왜 이걸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이 저거를 볼 필요는 없고 네. 우리가 네.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네. 옆에다 갖다 붙여놓는 거죠. 아. 근데 파란 색깔이 이제 아주 정맥. 리얼하네. 예. 정맥은 이제 蓝色是静脉 다리에서 띄었으니까 한쪽은 대동맥에다가 붙이고 다른 한쪽은 심장 혈관에다 붙이기 저 이제 때문에 파랗게 생긴 게 그러니까 정맥을 떼서 붙이는 네, 정맥을 거예요. 띄어서 那是静脉 피가 한쪽에서 오고 한쪽으로 가고 그래야 되니까 贴在那上面 동맥도 뭐 비슷하죠, 다 붙여놓는. 동맥은 근데 이미 대동맥에 붙어 있으니까 한쪽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한쪽만 띄어서 붙이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참. 훨씬 수술하기 편하겠는데요, 그럼 아니 정맥은. 박리가 힘들어요. 정맥보다 오히려 뛰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한쪽은 안 오더라도. 생각만 해도 뭐 찾으십니까? 예, 아까 좀 스킵한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아이고. 우리 그래서 보면 이제 개용 수술의 장점과 단점을 단점. 이제 여기다. 그거는 이제 반대로 음. 시술의 장점과 단점이 개용 네. 수술의 장점이 시술의 이제 단점이 되고 이러는 건데 네네. 그 하여튼 병변이 복잡하고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좁아진 부위가 네네. 폐쇄에도 협착이 있는 부위가 석회화가 돼 있고 길고 복잡하고 또 완전히 막혔다든지 그래서 철사가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술은
하여튼 안에가 많이 막혔든 뭐 석회화가 심하든 상관없이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수술이 그런 장점이죠. 그런 병변에도 하고 스텐트를 한 번 놓는데 또 막혔다. 그건 또 스텐트를 거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철사 이렇게 볼펜 스프링 같은 걸 넣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점이고 이제 뭐 네. 단점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상처를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벌려야 되고 네.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금 입원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시술은 스텐트는 보통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니까 입원 기간이 짧고 비용도 입원료를 덜 내니까 괜찮은데 수술은 보통 한 뭐 일주일 이 정도는 하고 또 이제 실밥을 뽑고 꼭 나가겠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뭐 이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기 때문에. 리차드님 감사합니다. 아유 과분한 칭찬이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여기 가족분들이 물어보신다는데요. 혹시 그 중국은 그 떼가를 고량주 같은 그런 도수가 독한술. 높은데 독한술을 많이 먹잖아요. 네. 마시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이거를 뭐 한 번에 100ml에서 250g 정도를 이렇게 드시고 100ml, 100ml. 주무시고 이러면 되게 심장에 무리가 무조건 가는 거죠. 아니 그렇죠. 적당한 뭐 술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네, 적당한 술은 괜찮은데 오히려 잔디죠. 그런 술보다 더 나쁜 건 담배예요. 담배. 술 중국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시더라고요. 담배 조심하라고 그래요. 예. 담배가 훨씬 해로워요. 아, 예. 술보다. 왜, 啊， 왜, 比酒更加对身体危害的是烟， 야. 烟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괜찮아요. 심장에 포도주도 심장에 좋다. 뭐 괜찮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렇게 한두 잔 먹어가지고 심장에 뭐 무리가 오지는 않죠. 오히려 뭐 와인을 한 잔 하면 네, 레드 와인이 네, 더 네, 심장에 네, 좋다 뭐 이런 좋다, 소리도 뭐 들었는데 네. 사실이에요? 이 다음에 디프를 할 때는 와인으로 한번. 글쎄. 이게 이제 언제 시술하냐 수술하냐 이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과 시술의 장단점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인들이 이제 관상동맥 촬영술을 하고 나면은 상담을 할 때 네네. 이거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상담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대부분은 관상동맥 촬영술을 누가 하느냐 외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심장 내과 의사가 하기 때문에 내과 의사가 솔직히 말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술을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시술을 하는 거고 시술을 할 때 이게 병변이 어렵고 힘들고 또 찢어지고 터지고 그러면 심장 혈관이 터지면 바로 응급 수술을 해야 되고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수술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수술을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수술 보내는 경우가 좀 쉽진 않겠네요. 쉽지는 않은데 시술을 시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보내죠. 본인들이 이제 선뜻 보내요. 그리고 보냅니다. 외과 의사한테 이제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는데 이제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약간 이제 환자분한테 선택을 하라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외과 의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상의를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병변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스펙트럼이 길게 병이 간단한 거 또 복잡한 거 있으면은 간단한 쪽은 될 수 있으면 저라도 시술로 가고 아주 복잡하고 시술해가지고 저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개고 그런 경우에 억지로 시술했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힘들더라도 수술 쪽으로 아예 가고 그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병을 시술을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3, 4개월 있다 또 막힌다든지 또 시술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환자분이 상담을 하는 거에 좋고 장단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의사들이 되게 시술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그 병원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제 수술도 되고 시술하는 병원도 다 가능한 병원을 찾으려면 길병원. 주로 길병원으로 길병원급의 어떤 대학병원급으로 일단 가긴 가야 되는. 그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혹시 이제 조금 그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시술을 하건 수술을 하건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좀 있고 네네.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충분히 이제 말하자면 흉부외과 의사, 심장혈관외과 의사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하는 게 더 조금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시술을 하다가 그 긴급하게 문제가 있을 합병증이 생기거나 할 때는 바로 수술을 해야 수술로 되는데 전환될 수 있는 병원. 시술만 하는 병원들이 이제 지방에 조금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만약 하다가 문제가 되면 또 환자를 119나 이렇게 싣고 응급으로 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드물지만 좀 있기 있다.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이제 네. 레커멘데이션을 드려요. 네. 하여간 완전 폐쇄된 건 最好 오히려 去大学医院，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그죠? 폐쇄되는. 要去 예. 그래서 시술 후에 또 재협착이 됐다든지 지금 병변의 길이가 복잡한 경우 微创的话会 여러 反 개인 复 경우 的 이런 反 경우에는 复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래서 수술을 갈 거냐 시술을 갈 거냐 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천 명에 대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뭐 명확한 결론은 병변이 복잡하고 길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훨씬 결과가 좋다 하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건 신텍스 트라이얼이라고. 나이가 고령일 때는 시술로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고령이고 수술 자체가 전신 마취 자체가 위험한 경우는 수술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뭐 80, 뭐 90세 가까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일단 어려워. 살려고 봐야죠. 네,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게 참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예. 아이고 이거 참 현실적인 거죠. 네. 네. 비용이 그러니까 확실히 비용이 네. 시술하는 경우에 스텐트를 예를 들어서 2개 정도를 넣었다. 네. 2개 정도를 넣었다 하면은 보통 시술비가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와요. 네, 200만 원 정도. 또 네네. 3개를 넣으면은 뭐 많이 나오고. 근데 검사를 할 때 그냥 관상동맥 조영술만 한 게 아니라 그 관상동맥 초음파술을 하면은 그 비용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기 추가되네요. 때문에 아. 그거는 뭐 수술 비용보다 훨씬 더 나와요. 네. 저 초음파를 해버리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스텐트만 했는 경우에는 심장이 뭐 보험료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싸요. 100만 원 이하로 이제 저 할 수도 있고. 근데 수술은 보통 400만 원에서 세 군데 정도 이었을 때 5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 의료 물론 보험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의료 보험으로 본인 부담. 본인 부담이. 본인 부담 아닌 경우에는 뭐 한 3천만 원 내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시술이 이제 입원료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큰데 수술은 일주일에서 뭐 열흘 입원하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이면 되니까 당연히 시술이 이제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이거 이런 독자들이 분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하는 네. 질문이죠. 아스피린, 아스피린. 자, 또 아스피린.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스피린이 동맥경화증을 예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아스피린은 좁아진 혈관의 앞쪽과 뒤쪽에 압력 차이가 생기잖아요. 네네. 좁아진 혈관 앞쪽은 혈관이 넓고 네. 혈류가 느려요. 좁아진 데는 빠를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혈관인데 강폭이 넓으면 그렇지. 혈류가 맞아요. 느리고 네네. 강폭이 좁아지면 급류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혈류가 빠른 데서는 혈전이 발생을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어디서 생기냐면은 느리죠. 협착 부위 직전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혈관을 부검했을 때 혈전이 생기는 부위를 보면 아 이게 혈류가 이쪽에서 혈전이 생긴 부위에서 이쪽으로 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넓은 데서 협착이 있는 부위로 이제 좁아지다 아주 많이 좁아지면 혈류가 점점 느려지면서 혈류는 느려지면은 혈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 막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10% 5%라도 피가 가던 게 100%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 거예요. 아, 이미 그 혈전. 예. 네네. 그러니까 협착이 동맥경화가 와 있는 걸 예방하는 게 아니고 네. 협착이 있는 부위에 혈전이 생겨서 심근경색으로 진행되는 거를 막기 막기 위해서. 위해서 아스피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먹는 거는 좀 아닌 거죠. 그렇죠. 위험인자 이제 그 네네. 콜레스테롤 이제 근데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혈전이 생기지 말라고 네, 먹는 거지. 혈전이 먹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 맞아요? 네, 뭐 다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하여간 뭐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한 시간이 지났고요. 저기가 그림이 내가 왜 저거를 냈냐면은 저기가 바로 현대의학의 산실 히포크라테스 고향 코스 아일랜드예요. 저희가 지금은 터키 바로 밑에 있는데 코스 크니도스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코스 섬이 저기가 바로 히포크라테스 고향이어서 제가 저 사진을 가져왔어요. 所以放了这张照 뭐 片。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서를 충실히 시행하시는 선생님이니까 또 거기 가보시는 저런 거예요. 데서 일하면 뭐 일이 저절로 되겠네요. 하여간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좀 시작 부분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점 네. 사과드리고 네, 네. 다음 주는 네. 우리가 결방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네, 네. 생겼어요. 네, 네. 과학 기자 대회 하나요? 네, 협회에서 거기서. 행사가 예,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네. 토론에 참석을 해야 돼서 두 분이 예. 저랑 같이 예, 그래서 다음 주는 부득이 결방을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성령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무슨 성령이죠? 미용 성령, 네. 필러, 주름살, 주름살, 네. 예. 다음 주 2주 후에는 주름살 성형에 대해서 네.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한날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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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젠.